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리고 내란을 주도했어요. 그런데 송석준 의원이 저기 앉아서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어요. 송석준 의원이 저기 앉아서 저 목소리로 윤석열이 내란 수괴가 아니랍니다. 여러분, 저렇게 말하는 송석준 의원 이야기 귀 기울이신 다음에 꼭 심판해 주십시오. 자, 서영기 의원님 잠깐 발언 중지하시고, 송석준 의원은 계속 질서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145조 1항에서 일자 경고합니다. 듣지 않으면 퇴장시키겠습니다. 자, 계속 발언하세요. 자, 서영기 의원 질의하세요. 자, 이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자, 국민의힘은 제발 국민 앞에 90도로 엎드려서 사과하세요.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하고 있어요. 내란 부분을 감싸지 마십시오. 어떻게 자, 질의하세요. 질의하세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대한민국의 내란의 수괴를 국민의힘이 전부 다 감싸고 있습니다. 내란 비상계엄을 선포하던 날 국민의힘은 집단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추경호라고 하는 원내대표가 밖에 당사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니 추경호는 내란의 공범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들어오지 않고 비상계엄 해제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도 당연히 비상계엄 내란의 공범임을 밝혀둡니다. 김석호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던 그날 윤석열이 법무부 장관을 8시경에 전화해서 호출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국민 여러분, 법무부 장관도 그래서 공범이라는 겁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던 날 법무부 장관은 이 자리에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밝혀지게 된 것은 12월 3일 8시경 부부 모임을 하고 있는 박성재에게 전화해서 대통령이 용산으로 들어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시 반에 박성재와 윤석열이 만났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그리고 제가 법무부 차관에게 요구합니다. 그날 법무부 장관은 무슨 내용을 가지고 왔고 무슨 내용으로 여러분을 소집해서 법무부 회의를 했는지 그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날 온 법무부 관계자들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어떤 회의를 했는지 여러분은 그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아주 깜짝 놀랄 일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1처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님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도 좀 들어봐 주세요. 이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국정원과 검찰이 올 것이다. 중요한 것은 검찰이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검찰을 지원해라. 도대체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법무부, 검찰 마치 압수수색, 체포해가면서 검찰이 하지 않아야 될 영역까지 넘나들었는데 끝내는 제보가 나온 거예요.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정성호 1차장에게 검찰이 올 거고 너희들은 검찰을 지원하면 된다. 도대체 윤석열은 검찰에게 무슨 지시를 한 겁니까? 국정원 1차장이 고백을 했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전화해서 국회의원들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한동훈을 잡아들이고 이재명을 잡아들이고 그리고 김명수도 잡아들이고 그리고 또 누구를 잡아들이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나온 거지만 김동현 판사를 잡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김동현은 누구길래 잡아들이라고 한 겁니까?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김동현이 누구입니까? 이재명도 알겠고 한동훈도 알겠고 김명수도 알겠고 우원식도 알겠고 우리가 알만한 사람은 아는데 김동현은 누굽니까?
법원행정처장님, 김동현은 누구입니까? 재판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누구 재판장이었습니까?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중에 한 사건. 이재명 대표 관련해 무죄를 내린 사람이 김동현이었습니다. 김동현을 잡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진, 내란의 공범들 사진 한번 띄워봐 주세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대한민국의 나라를 지킬 사람들이 구속되었습니다. 이 내란의 공범 사진도입니다. 온갖 국방부 사령관들은 다 구속되고 다 내란의 공범이고, 그 정점에 윤석열이 있고 국무총리부터 국무위원들까지 내란 비상계엄을 심의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여당 원내대표라고 하는 자가 국회로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의원총회를 당사에서 소집했다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말이 되는 겁니까? 특수임무단은 총을 들고 국회에 들어왔고, 707 방첩사령관은 저 성관위에 총을 들고 갔고 총알을 가지고 갔고, 이게 이완규 법제처장,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다. 평가는 뭐 계속 진행되는 절차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시킨 거예요. 총알을 들고 총을 들고 성관위를 가라. 그리고 성관위를 뒤져라. 그리고 국회에 총을 들고 가라. 그리고 국회 경비대는 모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맞는 말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법으로 가능한 합법적인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아니잖아요. 네,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 공수처장입니다. 공수처장이 공조수사본부를 잘 꾸렸지요? 네, 공조수사본부 지금 수사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내란의 공범들, 그리고 뒤에 있는 오비라고 하는 사인 전 방첩사령관이 인사에도 개입하고 그리고 암살 의혹까지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문상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문상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 긴급 체포가 검찰 단계에서 승인이 되지 않았는데 그로 인해서 문상호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가 지금 난항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여서 우리 공수처에서는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란의 부분에서 내란의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 금고, 그리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금고. 그리고 여기서 말이죠, 법원행정처장님, 예. 부화 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부화 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도. 부화 수행은 뭐예요? 그 취지를 저 내란의 이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서 가담하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가담하지 않아도 동조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만 해도, 동조하는 정도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이다. 그만큼 내란이라고 하는 죄가 아주 무서운 죄인 거죠. 예. 그리고 우리 법무부 차관님, 네네. 이번에 비상계엄은 군을 오게 했어요. 네네. 그리고 국회를 가로막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고, 그리고 총을 들고 왔고 총알까지 들고 왔어요. 맞죠? 네네. 예. 그래서 국회 본청 문도 부쉈어요. 그러면 이것은 내란이 맞습니까?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내란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내란입니다. 성관위도 가고 모든 곳에 다 갔기 때문에 내란이에요. 제가
행안부 차관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이 내란의 수괴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우리는 우두머리란 말을 거의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우두머리는 윤석열이에요. 근데 우두머리라고 하는 용어가 법정 용어 맞죠? 이게 지금 법률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법률에 우두머리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우두머리. 우두머리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님께 묻겠는데요. 예. 경찰이 윤석열의 안가를 압수수색 영장을 요청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했대요. 왜 이럴까요? 자꾸 저도 윤석열 안가에 가 있는데 우리 법무부 차관도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핸드폰 바꿨어요? 아니, 저 바꿀 이유가 없죠. 바꿀 이유가 없죠? 바꾸는 이유는 뭔데요? 바꿀 이유가 없는 바꾸는 이유는 뭔데요? 증거인멸입니다.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이완규 법제처장과 네, 정리하시죠. 좀 이따 다시 하세요. 제가 아까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이완규 법제처장님 네. 핸드폰을 바꿔서 지금 논란이 크게 되고 있어요. 정말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박지원 대표님의 질의는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놀랐습니다. 법제처장까지 핸드폰을 바꿨으라고 상상도 못했죠. 그러면 오늘 그거 묻겠습니다. 핸드폰을 바꿨어요. 새로운 핸드폰이 있습니다. 기존의 핸드폰은 버리셨습니까? 그러지는 않겠죠, 당연히. 갖고 계시겠죠? 저는 오늘 증거인멸이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핸드폰을 그대로 갖고 계십시오. 그러겠죠? 그렇게 오늘 약속하십시오. 그래서 핸드폰을 바꾸셨고 원래 갖고 있던 핸드폰을 그대로 갖고 계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장 증거인멸입니다. 이 중요한 내란죄에서 그것도 윤석열의 안가에 모였던 네 사람의 이야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날 있었던 일은 그야말로 전역 행사였고요. 우선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 핸드폰은 저는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 핸드폰은 갖고 계시죠? 그 핸드폰 버리지 마세요. 증거인멸하지 마세요. 답변을 못 하는군요. 갖고 계세요? 오늘 이 자리에 공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법무부 장관 원래 있던 핸드폰 그대로 증거 보존하세요. 김주현 민정수석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 모두 다 원래 있던 핸드폰 그대로 갖고 계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내란에 동의하고 모의했던 동조자라서 우두머리와 함께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 제가 오늘 이야기해 두고요. 만약에 이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는 공수처장이 바로 보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요. 끝내 답을 못 하시는 거죠? 답변하세요. 지금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이 국회에 왔던 우리 군인인 우리 아들들에게 나가기 전에 유서를 쓰게 했고 그리고 체열을 했고 그리고 지금 오늘까지 그 아이들의 핸드폰을 빼앗고 박광과 차단시켰답니다. 거의 감금이나 마찬가지죠. 이런 일이 이 세상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체열을 왜 하는 거야? 여기에 파견 나온 특수임무단 방첩사 이쪽 아이들을 왜 가둬놓고 핸드폰을 빼앗고 체열은 왜 하는 겁니까? 혹시나 유사 상황 속에서 DNA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게 추측이에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아이들이 와서 여기서 유혈 사태가 일어나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런데 안일하게 핸드폰을 바꾸고 아무 대답을 안 해요? 대한민국이 이 상황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국회에서 해제